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는 718 K맨입니다. 어, 2017년도부터 이제 718 K맨이 출시를 하게 됐고, 지금도 뭐 꾸준하게 K맨 매니아들한테 팔리고 있는 차죠. 일단 이 차의 기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형 K맨입니다. 그래서 2.0L 4기통 수평대항 300마력짜리 엔진을 갖고 있고요. 그 엔진에 원래 그 수동 미션하고 PTK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차는 PTK 모델입니다. 이 차 자체로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옵션이 그렇게 많은 차는 아니에요. 보면 쿨링 시트는 없고 히팅 시트만 있죠. 핸들은 스포츠 핸들은 아니고 리모트 기능이 첨가된 핸들이라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옵션이에요. 이 옵션을 하지 않으면 여기가 다 비게 되죠. 의자는 14웨이 스포츠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이지 엔트리 시스템이라든가 버튼식, 뭐 포르쉐는 버튼식은 아니죠. 키 없이 시동을 건다든가 이런 거는 이 차는 옵션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장 옵션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을 보면 화즘이라든가 여러가지 셰시에 관련된 옵션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라고 써있지만 이거는 모든 포르쉐 차에는 이 스포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스포일러 수동 조절 방식이고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단촐하죠. 근데 이게 단촐한 맛이 있는 게 K맨 박스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진작에 보여드렸어야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늦게 보여드리긴 한 건데, 그래도 최근에 K맨이랑 박스터에 어떤 새로운 차가 추가가 됐어요. 물론 아직 실물을 보지 못했지만 포르투갈에서 4.0 내추럴 엔진이 들어간 새로운 718 K맨 GTS를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의 GTS는 2.5 터보 엔진이 들어간 기존의 S 모델에 들어간 엔진이죠. 거기에 튜닝을 해서 올라간 부분인데,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매니아들한테 입맛을 당기게 하는 고배기량 고출력의 NA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 차도 오게 되면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K맨 박스터가 미드십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뒷바퀴 바로 앞에 엔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차 자체 무게 배분이라던가 동력 성능이라든가, 왜냐면 동력 전달 장치에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전륜 구동차도 그럴 수 있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샤프하고 타이트한 그런 동력 전달을 진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최대한 장점을 갖고 있는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소음 테스트가 별 의미가 없어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스포츠 배기 시스템은 없는 차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718 박스터 K맨은 기본형 머플러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머플러 사운드가 어마어마해요. 차는 차에서 들려오는 소리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것 그대로 다 들어오고 있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스포츠카를 몰고 있구나라는 느낌마저 들게 해요. 자, 지금 현재는 제가 PDK로 오토모드를 운전을 하고 있고, 이 차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꼴랑 2000cc예요. 그죠? 2000cc 엔진이지만 300마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엔진의 최대한 출력을 이끌어냈다고도 볼 수 있고, 작은 엔진에서 출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기계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가지 냉각 기능이라든가 윤활 기능, 그리고 기계들의 복원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꾸준하게 무조건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K맨이나 박스터에서는 거의 출시한 지 3년이 됐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대부분의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이 차를 구매하려고 예정하신 분들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뿐더러, 너무 엔진에 비해서 출력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에서 오는 느낌 자체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작은 엔진에 큰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출력 분포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아이들 시 RPM과 연료 차단까지 RPM 중에 어느 부분이 분명히 출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최고 토크를 지나가는 시점, 차 같은 경우는 1950rpm부터 4500rpm 사이가 최대 토크인데, 4500rpm이 지나갔을 때, 그리고 1950rpm 전에 상당히 적은 출력을 유지하면서 이 차의 내구성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케이맨과 박스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출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RPM 상에서도 예를 들면 이 차는 최대 토크는 1950에서 4100 RPM 사이에 나오지만 실제 최대 마력수는 6500 RPM, 그러니까 거의 연료 차단 전에서 마력수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언제나 이 차가 표현해내는 출력은 항상 갖고 있다. 그 부분이 저 RPM 때도 마찬가지고 고 RPM 올라가서도 그 영역이 고르게 출력이 분포되어 있어서 어떤 브랜드의 차들은 2000cc에 뭐 거의 300마력 갖고 있는 출력을 갖고 있지만 영역대에서는 상당히 저출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포르쉐가 만든 케이먼과 박스터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케이맨을 한번 느껴볼까요? 그러니까 케이맨 같은 경우는 기본형 가격대를 봤을 때 마칸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포르쉐에서 가장 차 가격이 적게 나가는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만큼 대중들이나 차를 좋아하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즈에 사람 딱 2명이 타는데 뭐 저 정도 가격이 싼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진 않죠, 물론. 하지만 어떤 스포츠카 영역대에 봐서는 그래도 한 번은 도전해보고 한 번은 타볼 수 있을 만한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쉽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를 일단 앉으면 시트 포지션은 911을 비롯해서 이 케이맨, 박스터, 뭐 그 위로는 918 스파이더까지 시트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절함에 있어서 앉을 때 정말 나의 위치를 금방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더러 그런 위치를 찾게 됐을 때 계속 장거리를 운전해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좀 불편하면. 그럼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자가 몸에 달라붙는 느낌이 나게 충분히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를 앉더라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키가 183인데 시야 자체가 어떤 앞유리의 중간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편안한 느낌을 줘요. 거기에 핸들, 이 핸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포르쉐 핸들보다 파이스가 약간은 작은 그런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핸들을 딱 잡는 순간 야, 나 달리고 싶다, 무조건 난 쏴야 돼,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자체는 뭐 911이든 아니면 케이맨 박스터든 거의 차이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시트 포지션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보는 계기판의 눈높이라 위치라든가 모니터랑 기어 노브를 잡았을 때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몸 앞에 다 와 있는 걸로 느껴져 가지고 운전할 때 때로는 시합차를 보는 듯한, 이게 스틱이었으면 좀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스틱도 기회가 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합차를 몰아도 시합차처럼 세팅을 해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시합차들은 더 좀 기어 노브를 높게 위치해서 뭐 시퀀셜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스트로크를 짧게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뭐 거의 느낌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차를 예를 들어서 서킷에 갖고 들어갔다, 뭐 그게 PDK가 됐던 스틱이 됐던, 언제나 기어를 조작하는 부분이나 그 핸들과 기어를 왔다 갔다 하는 빠른 동작이 필요할 때 전혀 불안함과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포르쉐만 갖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타 다른 차들은 좀 멀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물론 오토일 경우 패들 시프트만 이렇게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스틱 같은 경우는 좀 멀면 아무래도 포지셔닝 자체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출력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가속력을 좀 느껴볼게요. 현재는 모든 게 다 노멀 모드입니다. 악셀레이터를 거의 뭐 얹은 정도로만 하니까 바로 6단까지 올라가고, 속도는 지금 70km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속도인데 6단에 1600 RPM 정도로 꾸준히 주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RPM을 꼭 밟지 않아도 평지에서 이 정도의 속도는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이 기어는 7단 PDK 미션인데 현재 7단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악셀 살짝 밟아도 지금 노멀 모드인데도 바로 4단으로 내려가네요. 달리라 이거죠. 스포츠 모드 필요 없다, 악셀레이터만 살짝 밟아도 바로 달릴 준비하게 해줄게, 차가 반응해줍니다. 이 차는 정말 악셀레이터를 평지에서 살살 밟아야만 그나마 70km 정도의 속도에서 6단 기어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로 한번 눌러볼까요? 그래도 7단으로 올라가 주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악셀레이터만 이렇게 살짝만 밟아도 바로 3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일반 노멀 모드에서의 기어의 폭을 한번 보셨는데 제가 한번 코너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멀었다 녹음 미끄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뭐 전혀 차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저기 노란색으로 30km 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레코멘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색에 30km가 써 있으면 무조건 30km를 지켜야 되고, 노란색에 써 있는 30km 존, 지금 또 보실 텐데
저 경우는 커브가 그만큼 심하니까 속도를 많이 줄이고 주행을 해라, 안전 최고 코너링 속도는 30km다 라고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뭐 굳이 30km로 가지 않아도 돼요. 노란색 표지판에서는. 여기 노면 너무 안 좋다. 노면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데 오면 귀 멍멍하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K맨이 와야 될 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 자, 여기서 쭉 밟으면 약간의 터보렉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속도가 치솟죠. 보셨겠지만 최대 토크를 이룰 수 있는 기어 단수로 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단은 아니고 2단까지 바로 바뀌면서 RPM이 대략 한 4,000, 5,000 RPM으로 딱 맞춰집니다. 예를 들면 911 까레나 같은 경우는 항상 스포츠성을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진 않아요. 편하게 운전하려면 충분히 기어를 더 업시프트 하면서 연비 운전도 할 수 있고 그냥 조용한 운전도 할 수 있는데요, K맨은 그런 틈을 주진 않습니다. 세팅 자체도 그럴 뿐더러 사운드 자체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 머플러 사운드가 올라와서 기본적으로 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지금은 엔진 브레이크로 내리막을 가고 있고요. 여기서도 한번 엔진 브레이크를 1단이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유턴을. 내리막 급경사에 코너링을 좀 약간 타이트하게 돌아봤는데요, 정말 마음속으로 무리하지 않은 속도로만 이렇게 주행을 하면 차가 그립을 잃을 정도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내려올 때도. 그러니까 너무 차를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심적으로 이 정도 코너는 충분히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그게 운전자가 마음 먹는 것보다는 차가 좀 더 받쳐줘요.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있죠. 이 부분은 사실 K맨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포르쉐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걸 항상 느껴지거든요. 근데 K맨은 그 부분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물론 300마력인데 이게 2.0 엔진이다, 그렇게 되면 왠지 후반에 힘도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토크가 많이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K맨은 전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게 저속일 때든 고속일 때든 그 힘이 아주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일단 터보가 터졌을 때 그 터보의 느낌 자체도 급격하게 차를 확 빨아들이고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은 더 NA 엔진, 그러니까 내추럴 엔진에 가깝게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면 재밌는 차다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911보다 K맨이 더 재밌다. 거기에 또 이런 말까지 하죠. 무게중심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더 과격한 운전에 어울릴 수도 있다. 둘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둘 중에 어느 부분을 더 공감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첫 번째, 이 차는 항상 재밌게 탈 수 있다. 그게 911보다 오히려 더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확실히 좋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911을 몰라보면 K맨 박스터가 눈에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다가도 이렇게 운전을 한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K맨 박스터의 맛을 딱 느꼈을 때는 핸들 버리고 차에서 내리기 싫어집니다. 자, 이제 제가 스포츠 모드에 놓고 그리고 시프트도 수동 모드에 놓고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 2000cc 맞아요. 이거 2000cc 아니에요. 그리고 광범위한 RPM 영역을 전부 다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차 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이 차가 한 4000 RPM 정도를 다다르면 그 다음에는 4000 RPM대에서 운전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민감해지는 걸로 느껴져요. 악셀레이터도 그렇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프팅을 변함에 있어서도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특성상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현재 4000 RPM이라도 그게 기어 단수가 몇 단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K맨은 무조건 최대 토크예요. 무조건 이 차가 바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그 RPM과 기어 단수에 맞춰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이 차는 영어로 말하면 펀입니다. 항상 재밌어요. 지루한 틈을 전혀 주지 않아요. 느슨하게 이렇게 운전하려다가도 이 차에 길을 묻고 가는 느낌과 머플러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그리고 바로 재밌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모드로 돌입하게 됩니다. 제 자동으로요.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제 기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이라도 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하거나
자주 즐기시는 분이라면 K맨의 맛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을 때 이 K맨의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박스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기어를 올릴 새가 없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저 정말 더 밟아보고 싶은데 참아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일반 718 K맨의 기본형은 가속력으로만 봤을 때는 물론 이거보다 엔진이 더 높은 911이나 아니면 GTS 이거보다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멀 K맨은 가속력으로만 타는 차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차가 빠르지 않냐? 빨라요. 하지만 그 가속력을 느꼈을 때 가속력보다는 차의 특성, 그리고 내가 핸들링을 하고 브레이킹, 악셀링을 하는 그 부분에 세밀하게 이 차가 다 반응을 해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이 차가 일단 고속으로 진입을 해서 고속 안에서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은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 컨트롤을 할 때 차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전 실력이 더 나아진다고 하면 이 차는 더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그런 모든 부분이 다 만족하지만 정말 더 나은, 더 빠른 가속력을 원한다 그러면 K맨 S나 K맨 GTS를 사야 되는 게 맞겠죠. 특히 이번에 새로 나온 K맨 GTS 4.0 엔진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가속력 나 필요 없다, 난 일반 과속도 안 할 거고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재밌게 운전을 하겠다 하면은 이 K맨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K맨의 이런 느낌을 꼭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구매를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그래서 그만큼 재밌는 차다라고 저는 대놓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브레이크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4피스톤이 들어간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스펙의 설명 전에 브레이크라는 거는 사실 밟아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밟게 밟더라도 좀 더 브레이크가 약간 열이 받은 거죠. 열을 받은 상태로 패드 현상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브레이크 동작을 과격하게 해도 그 안전함은 충분히 유지를 해줍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좀 브레이크를 더 컨트롤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K맨은 어떤 운전의 재미에 브레이크의 능력도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핸들링은 물론 유압식의 예전에 어떤 아날로그 느낌은 나지 않아요. 전자식 핸들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그 비율이 항상, 이 핸들링 같은 경우는 내가 이만큼 돌리면 바퀴가 항상 그만큼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 비율이 속도나 RPM에 따라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날카로운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박자죠. 핸들링, 악셀링, 브레이킹, 이 세 개가 운전자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조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세 가지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서스펜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스펜션 조절 장치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노멀에서 일반 주행할 때 느낌 자체가 딱딱한 느낌은 없어요. 단단은 해요. 이게 차의 노면에 따라서 출렁거리거나 움직임 자체가 균형을 잃는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노면에 있는 그대로 차도 그대로 운전자한테 표현을 해주는데, 그런 잔충격이라든가 더 딱딱해서 차가 튄다라는 느낌 정도는 들질 않아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스포츠카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느낌은 좀 더 튀고, 그립을 차가 밖에서 다 흡수를 못하고 탑승자한테까지 다 오는 느낌을 좀 많이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K맨만 해도 그런 튑 현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튄다는 것 자체는 때로는 바퀴가 노면의 그립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인데 전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 편안한 주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제가 과격하게 코너링을 하거나 할 때도 어느 쪽에 타이어가 들린다거나 무게중심 이동이 한쪽으로 쏠렸는데 그 쏠린 부분 쪽에서 어떤 바운싱이 있었을 때 타이어가 밀려 나간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너무 안정적입니다. 편의 장비 쪽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 차에는 크게 편의 장비 쪽으로 옵션이 없는 차예요. 이렇게 옵션이 많이 있지 않는 차라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 됩니다. 불행히도 포르쉐는 대부분 안 되는데 이 차도 안 되고, 애플 카플레이는 되고요. 듀얼 클라이밋 컨트롤 할 수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 여기도 들어와 있고요. 컵홀더 들어와 있고,
그리고 보면 차고 열 수 있는 리모컨 스위치가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차를 운영하면서 조금은 편할 수 있는 기능들은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항상 리모컨을 누르고 들어오고 차를 시동을 걸으려면 리모컨을 꽂아서 시동을 걸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옵션이고, 다행히 이 차는 메모리 시트는 있네요. 물론 시트는 가죽이고요. 대시보드는 여기에 시계 같은 게 하나 없죠. 이게 이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선택하면 여기에 스포츠 크로노 시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 차는 아예 빠졌습니다. 스포츠 크로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제로백 성능이 바뀌어요. PDK가 달려있는 일반 K맨의 제로백은 4.9초인데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달면 4.7초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스틱 모델일 때는 제로백이 5.1초예요. 포르쉐는 PDK를 개발한 후부터는 어떠한 차에도 수동 미션이 PDK보다 빠르게 설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PDK의 가장 큰 장점을 사람보다 빠르게 변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처음에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DK가 수동이 PDK보다 더 빠르면 안 되겠죠.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고요. 단지 미끄럼 방지 장치를 끄고 수동 미션을 통해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수동 미션을 통해서 스타팅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RPM을 최대 토크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스타트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포르쉐에 적용하는 대부분의 수동 미션은 듀얼 매스 타입 플라이휠이 들어가 있어서요, 엔진의 파워를 직접적으로 모든 파워를 잃지 않고 바퀴에 전달해 주진 않습니다. 클러치에서 많이 잃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부드러움은 더 유지를 해주죠. 이거는 좀 여담이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동의 느낌을 좋아하신 분에게는 아직도 이 포르쉐 수동 미션은 되게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또 서킷에서 속력을 내거나 아니면 좀 더 빠른 가속력을 원할 때에는 수동보다는 PDK를 항상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동 미션으로 운전을 놓고 하다가 오토 미션으로 옮기면은 다시 오토 모드로 바뀌는데,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오토 모드로 갈 때는 다른 차와 같이 플러스를 길게 눌러도 오토 미션으로 바꿔주지 않고요, 대부분의 포르쉐는 레버를 수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오토로 이렇게 넘기면 오토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기어 변속의 타이밍을 보면 상당히 빠르죠. 변속 타이밍 자체는 일반 911 까레라하고 전혀 다름을 느끼지 못하겠고요. 911이나 이런 K맨 같은 경우는 패드를 하는 속도랑 실제 기어가, 특히 다운시프팅 할 때 패드를 옮기는 속도에 비해서 체결되는 느낌이 한 반 박자 정도 텀은 있어요. 바뀌고 누르고 웡 하는 느낌, 누르자마자 왕 하지 않고요. 하지만 GT카들은 누르자마자 RPM이 바로 솟아요. 그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듀얼 클러치는 다 저리 가라죠. 확실히. 그리고 급가속할 때 911보다는 차 앞부분이 들리는 부분이 확실히 적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앞으로, 물론 무게중심이 이동이 되지만 노즈가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앞으로 쭉 해서 속도 자체를 팍 줄여주는 느낌이라서 그 부분도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보면 이 K맨과 박스타의 가장 큰 차의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2인승이지만 레그룸이라든가 실내에서 운전할 때 운전석이 좁아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키가 183인데 저도 많이 여유롭고, 저보다 훨씬 더 크신 분들도, 심지어 제 지인 중에 2m가 넘는 그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박스터 상당히 잘 몰고 다니더라고요.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맨도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드라이브 포지션에 놓고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를 안 한 상태로 그냥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밟으면 바로 이렇게 풀립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파킹을 다시 잡고 시트벨트를 이렇게 풀은 상태로, 자 이제 계기판을 보시면 제가 드라이브에 놨죠. 여기에 거기서 악셀을 밟으면 출발을 안 하게 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차가 이렇게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얼마 전 제 지인도 이걸 물어보긴 했는데,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야 파킹 브레이크 자동 릴리즈하는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날씨가 좋을 때 여러분께 이 K맨을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종합적으로 이 K맨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이 K맨은 운전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차 자체의 움직임도 이거 왜 이래? 이런 움직임이 왜 있지? 라고 느껴지지 않는 아주 타이트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운전자가 가지는 여러가지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저속일 때는 물론 고속일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와요. 정말 안정적인 스포츠카다. 그 차 자체를 정말 오버해서 설계하지 않았다.
이 차가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까지만 설계가 됐다, 그런 느낌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도 차가 빨라야 맛 아니냐. 물론 빠른 차는 빠른 거에 대한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르쉐 카이맨은 그런 빠름을 느끼기 전에 이 차가 운전자한테 얼만큼 재미를 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재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때로는 던지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드리프팅도 해볼 수 있고, 때로는 최대한의 그립을 살려서 운전해 볼 수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를 운전자가 원하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만큼을 이 차는 다 가지고 있고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만큼의 재밌는 차가 또 있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려보고 싶고, 여기서 그 부족한 빠름을 더 느끼고 싶으면 이거보다 위급인 S나 GTS로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일반 K맨에서 느끼지 못한 더 폭발적인 가속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속력 안 느껴도 돼요. 제가 빠른 차 많이 타봤죠. 근데 빨라야만 맛이 아니다라는 거를 K맨 박스터를 탈 때마다 느낍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한번 믿어봐 주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특히 K맨이나 박스터를 갖고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 말씀이 어떤 건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부족하나마 재밌는 차를 보여드리는 기회를 만들어 봤고요. 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